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교홍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또 나왔지요.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았으니 당연 대통령으로서 첫 국군의 날 행사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례를 받아야 하는 위치나 사열 차량 승하차 장면이나 한결같이 국군 통수권자의 위험은 없었지요. 특히 기념사를 할 때 경례를 하고서 부대 열중셔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아무 말 않고 있자 지휘자가 알아서 눈치채고 본인이 열중셔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교홍의 국군의 날 행사 연설이지요. 우리 국민이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국군 장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도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우리 손으로 건조했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출신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신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고위 임원 5명을 해임시키는데 여기에 포함된 유광수 부사장은 KF-21의 설계, 양산, 시험의 전 과정을 총괄해 KF-21 개발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어 연설문을 계속 보면 최근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차와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 MBC는 우리 군이 쓸 전차, 자주포도 폴란드로 전력 공백 우려라는 보도를 냈는데 폴란드에 보낼 1차 수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군이 받기로 했던 물량에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자주포까지 끌어다가 채워놓은 것으로 파악됐다지요. 이로써 우리 군의 당분간의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연설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취임하자마자 국방부를 선제 타격하며 방 빼고서 들어앉아 놓고서는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군조직을 수십 개로 쪼개버렸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국방 운영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특히 전시 혹은 비상 상황에 사용해야 할 국방부 지하 벙커를 대통령실이 사용하고 있어 정작 비상 상황에 국방부가 갈 데가 없는 기막힌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런 국군 통수권자를 군과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에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만 한 소리지요.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마당에 무슨 비핵화 결단을 하라는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지금 남한은 대북 협상 테이블에 낄 수 있을지나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자, 바이든 얘기를 스스로 꺼내는 자충수를 또 선보이지요. 5월에 퍼줄 거 다 퍼주고 쌍따봉 날려주고 이번 순방에 48초 만남을 갖고서 이 땡땡이니 바이든을 넣은 비속어를 날렸으면서 군인들은 바보입니까?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지난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대구 공군기지의 활줄 앞에서 진행했는데 이때 문 대통령에 대한 경례와 동시에 비상대기 중이던 전투기 편대가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 영공 수호를 위해 출격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말이지요. 특히 동해의 독도 상공에 이상이 없음을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명연설을 쏟아냈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 억제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일제에 항거했던 광복군인 것인데 경은 국군의 날을 앞두고서 독도 앞바다에서 우길기를 휘바이든하는 일본과 같이 훈련했지요. 이순신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를 숭상하는 진정한 보수라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와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길기를 달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을 실시하는 장소는 독도에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입니다.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되려는 명분을 찾고 있고 아직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깔아줘서는 안 됩니다.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수색구조 등 인도적 훈련에 국한해야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 속에서 안보 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가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은 2018년 초계기 비행으로 우리 관개토 대항함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문제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30분 굴욕 외교 논란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성과 하나 없는 약식회담 후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 없고 내주기만 하는 굴욕 외교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의 한일관계 인식도 문제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30분 약식회담을 33개월 만에 한일 정상 단독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 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과대포장하기 바빴습니다. 30분 회담 내용 어디에도 한일 관계 해빙이 있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관심법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토록 자유를 외치며 보수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대통령이 식민지의 자유와 생명을 짓밟았던 우길기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협조받겠다니 대한민국 보수 맞습니까? 고난이도의 외교로 안보와 경제를 다잡아야 되는 국가 현실에서 윤 정부는 무능하기만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외교의 중심과 안보의 원칙을 세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환율 문제 등 제대로 된 경제정책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무엇이 아쉽길래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한일 해상 연합훈련까지 추진하는 것입니까? 한국과 미국의 해군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이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북한 잠수함이나 SLBM을 추적하고 탐지할 훈련이라고 하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부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시다 총리 행사장까지 쫓아가 태극기 없는 굴욕 외교로도 부족해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생각입니까? 게다가 북중러 3축과 한미일 3축의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군사동맹의 신호탄이 된다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담대한 구상의 일부입니까?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논란이 떠오릅니다. 외교의 기본, 동맹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행동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뉴욕에서 기시다를 찾아간 것에 대해
일본 측은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줘서 한국이 빚을 졌다. 그러니 당연히 다음번에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다지요. 기시다 역시 윤 대통령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솜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지요. 지금 일련의 과정은 일본에 줄 성과이자 교홍의 솜씨입니까? 이래도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교홍정권이 아닙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안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